14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잔소리 해방의 날이야. 딸아이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우정이. 내가 6학년을 맞아 엄마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열흘에 한 번씩 잔소리 해방의 날을 갖는 거야. 어느 책에서 봤는데 너무 좋겠더라. 나는 잔소리 없이 잘 살 수 있는지, 엄마는 잔소리를 안 하고 하루를 넘길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엄마라고 잔소리를 좋아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허락해 주실래요? 그런 날엔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해볼 거예요. 하루쯤은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요. 아니면 온종일 운동만 할 수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쓴다든가 인형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열흘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나에게도 완벽한 자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엄마도 그 정도는 양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냅다 놀지만은 않을 거예요. 마음 내키면 하루 내내 공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엄마, 답장 기다릴게요. 딸아이 책상을 치우다 우연히 이런 글도 보았습니다. 엄마 보라고 일부러 펴놓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요. 엄마는 내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몸을 좀 움직이면 놀라고 하더니 집안에서 놀면 정신없으니 나가라고 한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 들어오면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할 거냐고 야단을 친다. 공부하고 있으면 자꾸 불러대고 심부름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성질을 낸다. 책을 보고 있으면 어두운 데서 읽다가 눈 나빠진다고 하고 밝은 데서 보면 책 좀 그만 보고 일찍 자라고 한다. 늦게 자면 키 안 큰다고 걱정하더니 빨리 자려니까 할 일도 안 해놓고 잠부터 잘 거냐고 소리를 지른다. 예전엔 그냥 나한테 필요한 말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이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엄마는 하고 싶은 말을 조금도 참지 않고 나에게 모두 해대는 것 같다. 나는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갈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도 자주 난다. 그렇게 수많은 잔소리보다 나를 한 번에 뚫리게 하는 부드러운 말씨가 훨씬 효과적인 걸 왜 모르실까? 엄마의 포근한 말투가 그립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가슴이 미어진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잔소리라는 걸 별로 들어보지 않고 자랐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깜깜한 저녁이나 퇴근하는 선생님 엄마를 둔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엄마의 성격 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천성적으로 독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힐 때도 어이 참 하면서 큰 눈을 꿈뻑꿈뻑 하다가 이내 픽 하고 웃어버리셨지요. 직장에서 기운을 홀랑 빼먹고 돌아와 종갓집 며느리 노릇까지 해야 했으니 자식들과 옥신각신 할 겨를조차 없었을 겁니다. 엄마를 외려 제가 맨날 이겨먹었어요. 조금이라도 키워준 공치사를 할라치면 재롱 떤 값부터 내놓으라고 맞받아치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 괜한 간섭 마시라고 깨끗대기도 했습니다. 저같이 되바라진 딸을 어떻게 큰 소리 한 번 없이 키우셨는지 새삼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자라왔다는 게 어른이 되니까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의 말 한마디를 너그럽게 삭히지 못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예민하게 굴었어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의미 없는 타박이 고깝기만 했을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질 못하는 성격이라 더 그랬을 겁니다. 지적사항만 새겨 들으면 될 일을 귀에 거슬리는 아픈 소리마저 고스란히 마음속에 담아두는 바람에 그 말들이 제 안에서 가시넝쿨처럼 자라 수시로 피를 내곤 했어요.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우리 엄마는 막내딸에게 생존 훈련을 참 잘못 시켰구나 싶었습니다. 미리미리 잔소리라도 좀 듣고 컸다면 남의 말에 크게 상처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아직도 누구에게 야단 맞으면 그걸 깨끗하게 인정 못하고 끝까지 불퉁거리는 버릇이 남아 있습니다. 좋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왜 사람 자존심까지 건드려가며 몰아붙이냐고 뻗댑니다. 새겨 들으면 약이 될 만한 이야기도 제 성질에 겨워 일부러 어깃장을 놓을 정도예요. 그랬기에 딸이 쓴 글을 보자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살면서 잔소리 맷집은 좀 키워두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잔소리 대왕이라는 생각은 추워도 없었거든요. 아이가 자라는데 필요한 이야기는 때마다 일러주는 게 훈육이라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해준 줄 알았는데 모두 잔소리라고 싸잡다니요. 처음엔 저를 마치 잔소리 중독증 환자로 취급하기라도 한 듯이 화부터 났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말 잘하는 사람은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딴에는 꽤나 이성적으로 조곤조곤 말하면서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겠지요. 자기 감정을 치졸하게 숨기느라고 변명도 길었을 거고요. 늘어지는 설교보다 한 대 맞는 게 더 속편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래도 자식에게 잔소리 대왕으로 매도당하느니 그동안 제가 거부해왔던 남들의 설교가 모두 유익했노라 인정하는 편이 더 나을 지경입니다. 언제부터 제가 하는 소리는 모두 아이에게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착각해 온 걸까요? 돌아보면 마음속이 뜨끔뜨끔 아이에게 미안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잔소리를 싹도 끊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만약 내가 잔소리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어쩌지? 그렇더라도 우리 애가 남에게 싫은 소리 들을 때 나처럼 불퉁대지 않고 너그럽게 대처하는 능력 하나는 생기는 거 아닐까? 그것도 교육이라면 교육이잖아. 우행, 제가 봐도 참 미꾸라지 같은 생각입니다. 빠져나갈 공리부터 하니 말이에요. 역시나 잔소리 중독증은 못 말리는 병인가 봐요. 하하. 아이에게 어떤 잔소리 자주 하세요? 그걸 반복할 때 기분은요?